정말 덥다. 연중 7말 8초가 가장 더운데 특히 8월 초의 더위는 단연 으뜸이다. 기분 탓이겠지만 올해는 더 더운 것 같다. 매년 더 덥다고 생각하는데 나이 탓이려나? 그런데 단순히 기분이나 나이 탓만은 아니다. 실제 사례와 통계가 그렇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3일 창원시 마산 앞 포구밭에서 5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여성의 체온은 41도였고 의식이 없었다.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대구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밤 사망했다. 같은 날 오후 창녕군 창녕읍에서도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쓰러져 있던 70대 여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여성은 숨졌다. 경남도는 두 사람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계된 전국 온열 질환자는 총 1,546명이다. 이 중 11명이 온열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는 지난 7월 30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 1명, 8월 2일 경북과 경남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 3일 오후 광주에서는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밭에서 일하던 80대 여성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온열 환자 1,546명 중 남성은 77.9%, 여성은 22.1%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94명 1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63명 17.0%, 40대 219명 14.2%, 30대 195명 12.6% 순이었다. 온열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34시 11.9%였다. 온열 질환 최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19.6%였다. 논밭이 15.9%, 길가가 9.4% 등 전체 발생 건수의 79.6%가 실외였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중 영향으로 찾아온 폭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짧게는 오는 15일까지 2주, 길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진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 두 PD가 경제방송을 하고 애청자 여러분들도 애청해주시지만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점 다들 아실 터. 감기나 장염과 같은 가벼운 질환을 겪어도 돈보다는 건강이 100만 배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이 더운 날 온열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자인 셈이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우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서울 잠실구장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다. KBO는 4일 오후 5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울산 LG 트윈스 마이너스 롯데 자이언츠 경기, 잠실 키움 히어로즈 마이너스 두산 베어스 경기를 폭염으로 취소했다. 이에 앞서 KBO는 지난 2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LG 마이너스 롯데전을 역대 처음으로 폭염 때문에 취소한 바 있다. 즉 KBO 43년 역사 최초로 더위 탓에 게임이 취소됐는데 최초의 일이 벌어진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세 번째 일도 일어났다는 뜻이다. KBO는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27조에 명시했다. 실제 취소된 경기의 야구장 지열은 50도가 넘는데 이어 잠실의 경우 온도계가 깨졌다고 한다. 앞서 무더위에 야외 활동을 하다 쓰러진 온열 환자에 대해 언급했는데 3일 열린 잠실 키움 마이너스 두산전에선 4명의 관중이 온열 질환을 호소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온열병은 야외 활동의 목적이 노동이든 놀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선 KBO의 대응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일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된 문수구장. 여기는 인조잔디를 깔았다. 프로야구장의 인조잔디가? 그렇다. 포항구장도 인조잔디가 깔렸다. 지열이 50도가 넘어가는데 인조잔디에 서 있으면 바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겨울이라도 슬라이딩을 하면 마찰로 인한 화상을 입는다. 그런데 KBO는 문제의 두 야구장을 그대로 놔뒀고 결국 사단이 났다. 당연히 이는 비용 때문이다.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가 싸고 관리도 편하다. 4일 취소된 잠실구장은 천연잔디다. 그런데도 취소됐다. 그만큼 폭염이 심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애초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5시다. 5시면 아직해도 떨어지지 않는 시간인데 폭염 때문에 온열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틀 전 울산 경기도 취소됐는데 경기 개시 시간을 바꾸지 않았다. 물론 이미 예매를 마친 관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핑계로 활용될 편의를 앞세우다 관객들이 대거 실려가면 KBO와 허구현 아재는 책임질 것인가? 최소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경기 시작 시간을 오후 7시나 7시 30분으로 늦춰야 한다. 물론 이때도 덥다. 하지만 경기를 취소하거나 관객과 선수들이 실려나가는 불상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경기가 늦게 끝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관객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알아서 TV 시청을 하시거나 다른 방편을 찾을 것이다. 어차피 평일 오후 6시 30분, 주말 5시-6시? 스케줄은 KBO 직원들과 스포츠 관련 언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게 40년 넘게 굳어져 관행처럼 됐을 뿐 결코 관객과 선수를 위한 매뉴얼은 아니다. 폭염 주간에는 아예 경기를 쉬는 것도 방법이다. 놀랍게도 국내 프로축구 K리그는
6월 29일부터 2주간 휴식기에 돌입했다. 외국 프로축구팀을 불러 경기를 하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폭염기와 정확히 겹쳤다. 야구보다는 축구가 훨씬 힘든 경기라 폭염의 영향은 축구가 더 크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대안을 소개한다. 바로 동구장이다. 키움의 홈 고척 스카이돔에 가보신 분들은 안다. 여름에도 크게 덥지 않다는 사실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경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는 8개, 일본에도 6개의 동구장이 있다. 물론 돈이 많이 든다.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동구장도 건설비가 매년 올라간다. 대략 5천억 원이다. 지붕을 개폐식으로 하면 추가로 500억 원이 든다. 요즘 말이 많은 잠실 동구장이 이 정도 가격이다. 미국은 최근 추진 중인 동구장에 1조 원을 쓸 예정이다. 하지만 KBO의 요즘 흥행세를 봤을 때 5천억 원이라는 투자비는 어렵지 않게 회수할 수 있다. 게다가 동구장의 지분을 지자체, 구단, 시민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면 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은행에 합류하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천장을 개폐식으로 하면 열고 닫을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만 외벽과 지붕을 태양광으로 디자인하면 해결할 수 있다. 중국에 밀려 2인자 취급을 받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만약 대전구장을 태양광 동구장으로 바꾼다면 기술력을 자랑하면서 더 많은 관중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 다른 지역 태양광 동구장 수준은 덤이다. 동구장은 비시즌에는 콘서트나 컨벤션과 같은 다양한 과외 활동을 개최할 수 있어 또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